안녕하세요. 이웃집 닥터 이창입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잠들기 직전까지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고 하루 종일 허무감을 느끼시나요? 많은 분들이 이걸 의지력 문제라고 생각하시지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뇌의 보상 시스템이 과부하에 걸렸다는 명백한 신호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도파민 디톡스가 유행이지만 이 용어는 의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독소를 빼내는 디톡스가 아니라 둔감해진 뇌를 다시 민감하게 만드는 보상 시스템 재조정이거든요. 우선 도파민에 대한 가장 큰 오해부터 바로잡고 시작할게요. 도파민은 우리가 제거해야 할 독소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우선 동기부여나 학습에 필수적인 신경전달 물질이라서 비정상적으로 낮으면 오히려 파킨슨병이나 우울증 같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럼 도파민 디톡스라는 용어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한 정신과 의사가 이목을 끌기 위한 제목으로 만들었을 뿐 본래는 인지행동치료 훈련을 의미했습니다. 하지만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쾌락을 극단적으로 끊어내라는 식으로 변질되었어요. 문제의 핵심은 도파민 자체가 아니라 소셜미디어처럼 즉각적이고 강렬한 자극에 과도하게 노출되면서 우리 뇌의 보상 시스템이 둔감해지는 현상입니다. 이에 더해 앱 개발자들이 사용하는 화려한 색상과 같은 시각적 자극도 문제가 되고요.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바꾸는 것만으로도 화면 사용 시간이 크게 감소합니다. 이러한 과도한 자극이 계속되면 우리 뇌에 실제적인 피해가 생기는데, 첫째, 충동 조절을 담당하는 전두엽과 같은 뇌 조직의 부피가 줄어드는 현상이 관찰됐고요. 둘째, 디지털 미디어의 과다 사용과 우울 증상의 연관성이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셋째, 잠들기 전 소셜미디어 사용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려 불면증의 주요 원인이 됩니다. 이런 과학적 근거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디톡스가 아니라 뇌의 보상 시스템을 재조정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유행하는 도파민 디톡스와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무엇이 다를까요? 기존 도파민 디톡스는 극단적 접근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스트레스를 유발하며 특히 우울증의 핵심 증상의 하나인 무쾌감증,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상태의 환자에게 즐거운 활동을 인위적으로 막는 건 증상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접근입니다. 정신건강학과 전문의로서 제가 제안하는 방법은 다릅니다.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병통치약은 없거든요. 개인의 정신건강 상태와 생활 패턴까지 모두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거든요. 예를 들어 ADHD 환자에게 무조건적인 디지털 차단은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도파민 디톡스가 아닌 의학적으로 정확한 보상 시스템 재조정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설계한 7일 챌린지는 3가지 핵심 원칙에 기반합니다. 첫째,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대체하기. 둘째, 문제 행동만 선별해서 줄이기. 셋째, 자기 조절 능력 기르기. 7일간 완벽한 변화가 아니라 내 습관을 관찰하고 장기적으로 조절하는 힘을 기르는 게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의사가 설계한 갓생 7일 보상 시스템 재조정 챌린지의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 7일 계획은 단순히 참거나 견디는 게 아니라 인지행동치료와 습관 형성 이론 등을 종합한 과학적 접근법이라는 점입니다. 챌린지 1일차 테마는 인식과 감사입니다. 오늘의 핵심 행동은 평소처럼 생활하시되 여러분의 스크린 타임과 스마트폰을 충동적으로 확인하는 횟수와 이유를 물리적인 노트에 한번 기록해 보는 거예요. 어떤 변화든 현재 내 상태를 객관적으로 아는 게 가장 먼저거든요. 기록하는 과정은 자신의 습관에 대한 마음 챙김을 높여서 변화의 필요성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인지행동 치료의 첫 단계입니다. 2일차 테마는 신호 길들이기입니다.
핵심 행동은 필수적이지 않은 모든 앱의 알림을 소리, 배너, 진동까지 완전히 끄는 거예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우리 행동은 외부의 신호에 의해 자동적으로 촉발되거든요. 알림이라는 신호를 제거하는 것만으로도 나도 모르게 반복하던 습관의 첫꼬리를 끊어내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일차 테마는 마찰 설계하기입니다. 오늘의 핵심 행동은 스마트폰 화면을 흑백 모드로 바꾸고 문제가 되는 앱을 홈 화면에서 제거해 폴더 깊숙이 숨겨두는 거예요. 또는 그 앱을 열 때 페이스 아이디나 지문 인식 대신 직접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설정을 변경하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 뇌는 효율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행동에 이런 마찰, 의도적인 불편함을 더해주면 자동적인 습관 실행이 어려워지거든요. 흑백 화면은 시각적 보상을 줄여주고 앱 숨기기와 비밀번호 입력은 즉각적인 접근을 막아서 충동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4일째 테마는 시간 되찾기입니다. 하루 중 한두 시간 정도를 정해서 모든 스크린을 사용하지 않는 기술 자유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에는 산책이나 명상, 책 읽기처럼 낮은 도파민을 유발하는 편안한 활동들로 채워보는 거예요. 뇌의 보상 시스템에 휴식을 주어 민감도를 회복하는 과정입니다. 5일차 테마는 현실 세계와 다시 연결하기입니다. 모든 식사 시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고 문자나 메신지 대신 직접 전화를 걸거나 얼굴을 보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또는 야외에 나가 산책하거나 몸을 움직이는 취미 활동에 참여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디지털 연결을 현실 세계의 진짜 교류로 대체하는 과정입니다. 이런 활동들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진화적으로 가장 강력하고 지속 가능한 보상을 제공하거든요. 6일차 테마는 깊은 몰입과 창조입니다. 디지털 기기의 방해 없이 1시간 동안 글쓰기, 그림 그리기, 악기 연주, 책상 정리 같은 창의적이고 학습적인 활동에 완전히 몰입해 보는 거예요. 수동적인 정보 소비에서 능동적인 창조로 전환하는 아주 의미 있는 과정이거든요. 이렇게 하는 것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고 즉각적인 만족감보다 훨씬 더 깊고 지속적인 성취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날인 7일차의 테마는 통합과 미래 계획입니다. 지난 6일간의 기록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준 변화 한두 가지를 선택해서 앞으로도 계속 실천할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단기적인 극단적 변화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습관을 만드는 게 훨씬 효과적이거든요. 만약 챌린지 중에 극심한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끼셨다면 즉시 중단하고 전문의와 상담 받으셔야 해요. 혹시 예전 습관으로 돌아가더라도 좌절하지 마세요. 챌린지를 통해 얻은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시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갓생을 살아가실 수 있도록 이웃집 닥터 이창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